네, 바닐라 시럽들, 그리고 오늘은 소스 제품들, 파우더까지 이렇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용처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소스 제품은 사실은 바닐라 라떼에서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맛있는 바닐라 라떼 만드는 정체만의 레시피. 야, 이거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꿀팁인데 이 컨텐츠를 제가 받고 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닐라 라떼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바닐라 라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해봤던 것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구매한 것들에 대한 리뷰 할 거고요. 이 제품들을 가지고 오늘 가장 완벽히 맛있는 바닐라 라떼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바닐라 시럽들, 그리고 오늘은 소스 제품들, 파우더까지 이렇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용처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제일 먼저 시럽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좀 가벼운 단맛과 향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소스는 언제 사용하냐면 맛을 내야 할 때, 정말로 그 진득진득한 그 맛을 내야 할 때 소스를 사용합니다. 파우더는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감을 만들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료를 먹었을 때 조금 더 꽉 찬 바디감, 정말 우리가 좀 파우더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우더는 질감과 함께 약간의 향적인 풍미들을 내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사용처가 다른데 제가 다 먹어본 결과 여기 지금 일단 이 네 가지가 시럽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시럽인데 모닝과 1883은 사실 너무 유명한 제품들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들이라서 사실은 말할 게 없다. 얘네들은 완전 스테디셀러. 그래서 어디든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휘뚜루마뚜루 제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여기 있는 두 제품은 완전히 좀 대기업에서 만들어낸 그런 맛이 아니라 소상공인 맛이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많은 카페에서 바닐라 빈을 직접 넣고 끓여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좀 흡사한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8794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당을 베이스로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둘 다 바닐라를 직접 넣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바닐라 향이 첨가되어 있는 거고요. 색깔의 차이, 여기 1883이 더 진해 보이니까 더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캐러멜 색소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색깔만 보고 와 이게 더 진하다 아니다 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향이 좀 많이 가미되어져 있어서 대체적으로 좀 가벼운 맛이 나는 애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바닐라의 풍미가 더 좋은 그러한 시럽입니다. 지금 8794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당 베이스다 보니까 일반적인 설탕에 비해서 조금 더 묵직한 맛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바닐라를 직접 넣어서 끓이다 보니까 색상도 약간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색상보다도 실제적인 맛에 있어서 바닐라의 풍미가 조금 더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사용하다가 요즘에 저희가 매장에서 바닐라 빈을 직접 한번 끓여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이 시스템을 잡고 실제 수제품을 만들기보단 질 좋은 기성품을 사용해서 저희 쪽에서 사용하기를 항상 좀 원해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은 제품이 이 노원더 바닐라 시럽 제품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바닐라 빈 라떼로 해서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안에 바닐라 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바닐라 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풍미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 캐비어라고 불리우죠. 바닐라 빈이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료 안에서 다채롭게 맛을 내줘서 현재는 지금 이 노원더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소스 제품은 사실은 바닐라 라떼에서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이유가 이미 커피와 우유에서 어느 정도의 묵직한 맛들을 다 잡아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스는 그 말 그대로 향적인 부분들보다는 단맛, 전체적인 맛적인 부분들에서 보완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 라떼에 플러스에서 바닐라가 들어간 게 우리가 바닐라 라떼라고 불리우는데, 이 소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맛에 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단맛이 나는 제품들을 넣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닐라 소스를 쓰진 않지만 오늘 같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제품을 사서 그래도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빅트레인. 유명하죠. 뭐 카페 씬에서는 사실은 이 파우더 아마 제일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빅트레인 중에서도 바닐라 빈 파우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파우더다 보니까 그 향에서부터 풍미가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음료와 섞였을 때 바디감, 질감이 꽉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후미로 갈수록 약간 좀 텁텁하고 그 질감적으로 조금 아쉽다. 오히려 너무 좀 텁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깔끔한 맛이 조금 다소 떨어진다 라고 했던 점이 좀 이 제품군들에 대한 리뷰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셰프님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바닐라 시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제품들 말고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저는 1883인 것 같아요. 1883. 저는 모닌도 좋아하거든요. 모닌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많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스테디셀러라고 한다면 1883이 조금 더 뭐랄까 많이 있던 걸 본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카페를 좀 돌아다녀 봤을 때 1883 시럽을 조금 더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사실은 모닝과 1883은 거의 뭐 거대 기업의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시럽 브랜드들 중에서는 두 가지 제품을 가장 많이 쓰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1883보다는 모닝 쪽을 조금 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제품 왜 많이 쓰는 걸까요? 일단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하고 어디서나 보이고 대체적으로 시스템 망 자체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보통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체가 아니라 어떤 소비 물량의 이슈, 쇼트된다거나 제품이 없어진다거나 솔드아웃 된다거나 막 사용을 하다가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뭐 모닝과 188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없겠죠. 대기업에서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유지력에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카페들과 프랜차이즈에서 주로 사용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브랜드를 그냥 선택하게 되어져서 두 가지의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제품들의 가성비 순위를 매겨주시나요? 가성비. 사실 이거 원가 제가 다 따져봤거든요. 원가로 따지자면 이 제품이었어요. 8794 시럽이 1150g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좋았는데 1883 바닐라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매처마다 약간씩 금액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1883과 8794가 금액적인 가성비 측면에서는 가장 좋았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심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이걸 사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감, 그걸 소비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만족감이 더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가비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높거든요, 노원더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가심비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애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거 단연 얘입니다. 단일 파우더 용량으로서는 가장 비싸요. 제일 비쌌습니다, 파우더라서. 왜냐하면 이 파우더를 만들 때 작업 공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을 액상화 시킨 다음에 다시 말려가지고 분말의 형태로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 과정들 때문에 좀 더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품 성분들 보면 이제 유제품 분말이나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서 또 녹이기 쉽게 만들어야 하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채님이 추천하는 홈바리스타 혹은 이제 처음 카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 바닐라 시럽이 있다면? 홈바리스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에서는 사실은 저는 가격보다는 그 실체 풍미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집에서 왜 진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가게와 같은 맛이 안 날까요? 가게는 여러 가지 상업적인 장비들이 있고 이것만 아니라 바닐라 라떼에 서로 섞여서 음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집에서는 그런 상업적인 것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바닐라 맛이 직접적으로 많이 나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바리스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원더 제품 추천드리고요. 매장에서 내가 갓 입문해서 지금 막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1883 혹은 요 8794 시럽 추천해 드립니다.
매장에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일단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좋아서 판매했을 때 이문들을 좀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제가 두 가지 모두 다 써봤을 때 초반에 만족도가 좀 높았던 제품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레벨업을 하고 이제 카페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하면서 조금 더 맛있는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다 보니까 수제품으로 넘어오게 됐고, 근데 수제품과 비슷한 기성품을 찾다 보니까 얘로 넘어오게 된 거라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1883 혹은 879 시럽 이 두 가지 제품 추천드립니다. 바닐라 라떼 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네. 바닐라 시럽만 이렇게 텄을 때 맛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네, 이럴 때 어떤 걸 추가해야 돼요? 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시럽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챔프 스페이스에서도 지금 시럽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맛있다라고 정말 많이 해주세요, 바닐라 라떼. 근데 바닐라 라떼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양분화됩니다. 양분화돼서 오셔가지고 여기 파우더 쓰나요? 여기 시럽 쓰나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는 시럽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파우더 있는 제품들을 더 좋아해서요 라고 하면서 다른 걸 시키시기도 하고 다행이에요, 저 시럽 넣는 걸, 전 파우더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파우더를 왜 쓰냐, 파우더를 쓰는 이유는 질감을 잡아주기 위해서잖아요. 그 이야기는 파우더가 들어간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묵직한 질감, 그 안에서 나오는 커피의 풍미와 바닐라의 풍미가 좋은 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닐라 라떼에서는, 즉 진짜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카페에서는요, 이미 커피에서 그 풍미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 풍미와 바닐라 라떼가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으로 인해서 우유와 만났을 때 훨씬 더 질감적으로도 보완되어져 있는 카페 라떼를 만든 다음에 향적인 그리고 맛적인 부분들에서 약간 터치를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시럽으로도 충분히 바닐라 라떼가 맛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그 맛이 없는 이유가 너무 적게 넣어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이 넣어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피가 제대로 추출이 되어지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시럽만으로도 맛있는 바닐라 라떼 드실 수 있습니다. 바닐라 시럽 vs 바닐라 파우더, 이게 결국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논란이 계속 있어요. 맞아요,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럽과 파우더는 이건 진짜 양분되는데 너무 어렵다. 자, 이렇게 가볼까요? 그 시럽과 파우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더 맛있다 맛없다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신 발언하자면 시럽이 더 맛있습니다. 나는 커피 잘하니까 뭐 이렇게 떠들다라기보다 이 시럽이 주는 뒤가 클린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챔프 형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초반부터 임팩트 그냥 빡 때려서 왔다가 후반부 약간 뚝 끊기는 그런 클린컵을 저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럽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파우더는 그래서 저는 뭔가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에스프레소를 내가 좀 건드리기 힘들다, 그럴 때 좀 파우더를 쓰지, 실제 바닐라 라떼 파우더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를 안 쓰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자꾸 변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파우더 제품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그냥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제 기호에서 그럴 수 있다. 파우더 제품을 두 번째로 안 쓰는 이유는 얘는 우유에 녹일 수가 없어요. 파우더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만들 때 우유에 녹일 수 없어요. 그럼 어디에 녹여야 돼요? 에스프레소에 녹여야 돼요.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그 크레마의 성분이 일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카페라떼 편에서 표현해 드렸지만 크레마가 들어감으로써 질감을 만들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꿎은 질감 다 날리면서 파우더로 대체하겠다라는 뜻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우더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럽 대 파우더 논란이 있다. 하지만 강챔이 선호하는 건 시럽이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바닐라 라떼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럽들을 후루룩 팔고 뭐 이런 비교를 해도 결국엔 네. 맛있는 바닐라 라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시럽을 저희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바닐라 라떼 만드는 강쌤만의 레시피. 야, 이거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꿀팁인데, 이 컨텐츠를 제가 받고 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닐라 라떼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시피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진짜 사실 저희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레시피라 이걸 알려드리는 게 다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챔프 스페이스가 또 제 매장이긴 하지만 저희 소속되어져 있는 직원들의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도 되나 너무 고민이 들지만 그래도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메인이 되는 건 이 노원더 바닐라 빈 시럽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 뭐냐면 바나나 원액 시럽입니다. 사실 이 바나나를 제가 사용을 하게 된 건 꽤 오래됐어요. 19년도부터 사실 제가 바닐라 라떼 만들 때 전부 다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이고요. 이 바나나를 넣게 된 계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 음료를 만들 때 항상 그 기성품을 많이 찾아보고 서칭하고 하거든요. 바나나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넣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제가 18년도 이제 한창 그스피릿 대회 나가면서 그때 얻었던 인사이트였는데 그 바나나, 빙그레 바나나 우유에 그냥 커피를 추출해서 먹으면 그 진짜 기깔나게 맛있거든요. 바나나가 주는 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바나나의 향이 어떤 향이냐면 좀 깔아주는 향이에요. 굉장히 그런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나나의 향이 되게 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나나 먹을 때 그냥 맛으로 음미하지 이게 향이 막 좋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닐라가 가지고 있는 가벼운 계열의 맛들이 바나나가 섞이면서 좀 잡아줘요. 바닐라가 좀 위쪽에서 떠오르는 맛들이라면 이 바나나는 아래쪽으로 좀 깔아주는 향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같이 믹스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사용을 해오고 있던 제품이고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3대1 비율로 사용을 해서 음료를 만들고 있어요. 자, 3대1이라서 저희는 지금 바닐라 라떼 25g의 시럽이 들어가거든요. 이 바닐라 라떼를 만들 때는 그냥 25g이니까 3분의 1 하면 얼마지? 4분의 1 하면 얼마지?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카페나 집에서 있을 때도 그냥 벌크로 만드시면 돼요. 어쨌든 3대1 비율이니까 저는 얘를 30g 부어놓고 네. 그 다음 얘는 10g 이렇게 부을 거예요. 다른 데서도 요 바나나 섞어서 이렇게 바닐라 라떼 만드는 거 꽤 하시더라고요. 뭐 정통성을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고 누구의 레시피를 사실 뭐 따라 한 적도 없고 자연스럽게 사실 이게 카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다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의 조합이라서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 안에 적혀져 있는 비율 그리고 그 비율은 내 커피에 얼마나 적합한가 그리고 우유랑 얼마나 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렇게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완성도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맛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꼭 시럽으로 한번 맛을 보면 그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신맛이 좀 더해지고요. 그러면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후반부의 풍미가 쫙 와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것만 사용할 게 아니라 우유랑 일단 먼저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우유랑 먼저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는 저희 160g 사용합니다. 잔에 먼저 160g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 이 믹스 시럽 믹스 바닐라 시럽을 25g 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섞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색깔부터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 지금 일반적인 바닐라 시럽이 들어갔을 때의 색상보다 그 훨씬 더 투게더 아이스크림 같은 색깔이 나요. 약간 크림과 같은 색깔? 자, 이 상태에서도 한 번 더 맛을 보면 바나나의 맛이 지금은 아까 시럽을 먹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인텐스로 나옵니다만 후반부에 자기 주장이 있을 정도로의 바나나의 맛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바닐라의 풍미가 엄청 많고요. 근데 여기에서 커피가 딱 섞이게 되는 순간 커피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향과 맛들이 바나나를 마스킹 시켜버리면서 바나나는 은은하게 그 향을 깔아주는 역할만 해주고요. 바닐라의 노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로 에스프레소 받아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챔프 스페이스 그리고 저 강챔만의 레시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용한 커피는 저희 챔프 스페이스의 챔피언 블렌드 사용을 했고요. 20g 도징 후에 32g을 추출하는데 25초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저는 에스프레소를 바로 받는 형태를 더 좋아합니다. 따로 벨크리머나 어떤 샷글라스에 받아서 옮기는 형태보다는 바로 추출이 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자, 먹을 때는 완전히 섞은 다음에 드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향이 그 아래쪽에 깔려 있었던 바나나의 그 느껴지는 풍미는 죽였어요. 그런데 그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향미 계열들이 쭉 있어요. 그 카페라떼에서 주지 못하는 그 무거운 계열의 향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바닐라 라떼를 레시피를 정할 때 얘와 함께 후보군에 있었던 게 시나몬 시럽이었어요. 이 시나몬 시럽이 가지고 있는 밑에 계열의 무거운 향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시나몬 시럽은 이 비율로 3대1 비율로 하면 안 되고 5대1 비율이나 6대1 비율로 가져가야 돼요. 그만큼 훨씬 더 적게 들어가야 그 시나몬이 가지고 있는 은은하게 깔아주는 무거운 계열의 향미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나나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두 개 중에. 그 다음에 물망이 올랐던 게 헤이즐넛 시럽이었어요. 헤이즐넛 시럽은 헤이즐넛은 사실 그냥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근데 헤이즐넛 시럽을 제가 레시피를 잡을 때 연구를 같이 했었던 이유가 헤이즐넛 시럽이 걔도 역시나 무거운 계열의 향미예요. 무거운 계열의 향미인데 이미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고 거기에 바닐라의 향이 레이어링이 되기 때문에 뭐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조합. 그렇지만 제 기호는 그 약간 조금 더 가벼운 계열의 바닐라 라떼의 맛이 나는 걸 조금 더 선호했기 때문에 헤이즐넛 시럽과 시나몬은 아깝게 저 멀리 넘어갔고 바나나랑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초반부터 되게 묵직하고 녹진하게 들어오고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바닐라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찍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니까. 자, 오늘 바닐라 라떼와 관련된 컨텐츠 다뤄봤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노원더 바닐라 시럽이 사실 강챔프의 원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바닐라 빈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풍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매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 약간 정말 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럽 사용해 주셔도 되고, 사실 이 시럽은 저는 매장 말고 집에서 좀 사용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서 요거보다 아마 작은 사이즈가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 하나 하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위에 바닐라 시럽 살짝, 그리고 우유에다가 바닐라 시럽 넣어서 커피 에스프레소 담은 다음에 혹은 드립커피 좀 진하게 내린 다음에 카페오레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닐라 라떼와 관련된 우리 컨텐츠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챔프 형님 채널에 들러주세요. 고맙습니다.